4단원입니다. 근세 조선 전기의 정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태조 이성계 때까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됐었던 중앙 통치기구, 바로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이거의 전신은 이전에 도병마사였었죠. 이 도평의사사는 이후 의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2번, 조선 건국 초 태조가 삼군도 총재부를 개편했었던 이 삼군도 총재부라는 거는 군사지휘관의 우두머리격인 직책이에요. 이성계가 고려 말 때부터 이제 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무인이었었죠. 자, 이걸 개편했었는데 바로 의흥 삼군부라는 기구, 태조 때 의흥 삼군부 군사기구구나. 3번, 조선 건국의 설계자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 인물이죠. 자, 정도전이 조선 건국을 사실상 설계했구나. 재상 중심의 통치를 강조했네요. 국왕 중심이 아닌 조선 경국전과 같은 기록물을 남기면서 조선의 설계를 주도했었던 인물. 4번, 정도전이 편찬한 통치 법전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정도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상 중심의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정리한 겁니다. 9번, 정도전이 편찬한 병법서, 병법을 정리했었다. 자, 태조 때에는 정도전이 명을 치겠다, 요동을 정벌하겠다라는 것을 추진했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한 그 병법서, 바로 진도, 진법을 정리한 겁니다. 정도전의 진도. 6번, 이방원,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겠죠. 자, 이 이방원이 정도전도 제거하네요. 난을 일으켜서요. 바로 왕자의 난인데, 자, 이 왕자의 난을 계기로 이성계는 물러나고 정종이 즉위하죠. 이방원의 형이었었던, 자, 1차인가 2차인가 1차 왕자의 난인데 무인정사라고도 합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했다. 무인정사 1차 왕자의 난. 다음 7번, 이방간이 이방원에게 일으킨 난인데 결국 이방원이 이방간을 죽이죠. 친형을 죽였다. 자, 결국 정종은 물러나고 태종이 즉위하게 되니 이게 바로 두 번째 2차 왕자의 난이죠. 이는 박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박포의 난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1, 2차 왕자의 난 모두 태종 이방원과 관련이 있구나. 8번, 조선 초기의 왕입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를 제거했었던 이 인물, 이방원이죠. 태종. 자, 이 태종은, 조선 초태종은 왕자의 난, 이를 진압하고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요.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됐었다. 의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왕이 직접 육조를 관장하는 이런 제도, 육조직계제죠. 태종 육조직계제. 그리고 사간원의 독립을 꾀하는 사간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었다. 대신들 견제 목적이었습니다. 태종 때 육조직계제, 사간원 독립 등등의 정책들. 9번, 정종 때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세운 최고 정무기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의정부 서사냐, 육조직계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정부 기구는 태종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기구입니다. 10번, 육조의 업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한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육조직계제인데요. 태종과 이방원이죠. 세조 수양대군, 이 시기 때 시행됐었던 정치제도입니다. 11번,
태종이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립시킨 기관 사간원인데, 이 사간원은 고려시대 때 중서문화성의 산품위화 관리 낭사라고 했었어요. 이 낭사들이 독립기관이 된 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자. 12번 태종의 정책으로서요, 조선의 신분 증명제도, 남자들은 이거를 차고 다녀야 되는구나. 태종 때의 정책 호패법, 호패를 차게 하도록 했죠. 태종 때 호패법. 13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리고 해결해야 될 사정을 고발하는 이런 제도, 태종 때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문고 제도, 신문고 억울해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태종 때 정책. 14번 자, 조선 초기의 왕인데 의정부 서사제, 이것을 시행했다. 세종이죠.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했다. 반대 개념은 육조 직계제로 보시면 되겠죠. 세종 때는 학술기구 집현전, 그리고 각종 편찬서부로서 칠정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등등 문화편에서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세종. 15번 의정부의 정책 심의를 강화하는 앞서의 그 제도, 바로 의정부 서사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16번 세종이 설립한 학술 정책 연구기관 집현전. 이 집현전은 성종 때 홍문관으로 계칭되죠. 17번에 왕이 신하에게 교육을 받기도 하네요. 그래요. 자, 강의를 받는다. 바로 경연이라는 제도. 경연, 왕이 교육받는다. 이는 경연은 집현전과 홍문관이 담당합니다. 홍문관이 이후에 쭉 이어지니까 홍문관 포인트로 경연을 같이 끌고 오기도 하죠. 3사 중에 하나였었던 홍문관 경연. 18번 또 다른 조선 초기의 왕으로서 단종을 제거했네요. 단종을 몰아냈었던 난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조였었구나. 세조 수양대군 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육조 직계제, 그리고 직전법은 토지제도로서 소개되는 내용이죠. 19번 세종이 죽은 이후 수양대군이 단종 측근을 몰아내기 위해 일으켰었던 난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다 라고 했었네요. 20번에 세조의 중앙 집권화 정책, 조선 초기 때 이런 여러 가지의 강력한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난입니다. 이시해의 난인데, 세조 때 이시해 난 알아두시고 결과 유향소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성종 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21번 또 다른 조선 초기의 왕인데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었네요. 성종이 되겠죠. 자, 경국대전 반포로 많이 나오고 문화편의 각종 편찬 사업들, 국조 올해의 동국 통감, 동국여지 승남,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22번 조선의 기본법전 경국대전인데요. 성종 때 완성 반포지만 세조 때 호전과 형전만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편찬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세조의 업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편찬 시작, 법전 경국대전. 성종은 완성 반포다. 23번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했다.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됐다가 성종 때 부활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었구나. 바로 홍문관, 옥당이라고도 하고요. 홍문관. 자, 왕의 자문 그리고 경연을 담당하게 되죠. 성종 홍문관. 24번 성종 때 최초로 중앙정계에 중용됐었던 사림 출신 인물. 그래서 이후에 조선 중기에 사림들이 국정의 큰 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성종 때 최초 중용된 사림, 바로 김종직이죠. 성종 때입니다. 이 김종직의 제자가 뒤에 나오는 김일손이라는 인물이죠. 사화, 모사화의 원인이 됐었죠. 25번 정삼품 상 이상의 등급,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들입니다. 조선시대 때요. 왕과 더불어서 국정을 심의, 정책도 결정하는 것을 관리하는 핵심 관료들을 조선시대 때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정삼품 상 이상의 등급, 조선의 당상관. 26번 육품 이상의 관리를 지칭하는데요. 왕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수령명이 가능했었다. 당상관은 아니고요. 이는 참상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보셔도 되겠어요. 27번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중앙관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왕명 출납이다라고 하면은 국왕 비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바로 승정원. 조선의 승정원은 고려시대 때 중추원 중에서 승선들이 행하던 기능입니다. 28번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 왕이 직접 대역 죄인을 심판하는구나. 의금부다. 의금부에서 왕이 심판한다.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 의금부. 29번 조선시대 때 서경, 간쟁, 봉박권을 행사하는 기구. 서경권은 관리 임명 동의권이 서경권, 간쟁권은 간언을 하는 기능, 봉박권은 결정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 모두 다 권력 견제 역할 또는 언론 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의 낭사와 유사했구나. 자, 이것이 뭐였냐? 바로 사간원이죠. 태종 때 이거 만들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서경, 간쟁, 봉박권은 조선의 사간원과 30번에 이 기구도 하네요. 이 기구는 관리 감찰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경, 간쟁, 봉박에도 참여하는구나. 바로 조선시대 때 사헌부죠. 사간원, 사헌부 나왔으면은 하나 더 나와야죠. 왜? 3사니까 이것까지 해서 바로 홍문관이죠. 조금 이따 가보자. 31번에 왕이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 시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을 우리는 서경권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서경, 간쟁, 봉박할 때 그 서경권이다. 32번에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는 언론 기능인데요. 자, 바로 이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선의 기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물론 사간원과 사헌부가 서경, 간쟁, 봉박이고요. 홍문관은 자문기구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언론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조선의 3사,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33번 간관들의 왕의 정책 비판권, 간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간관이다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바로 간쟁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34번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왕명을 돌려보낸다. 바로 봉박권을 의미하죠. 서경, 간쟁, 봉박을 본 겁니다. 35번에 자, 중요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건데 나올 수도 있는 내용. 35번 첫 번째, 조선시대 때 궁중인쇄소를 우리는 교서관이라고 합니다. 인쇄하면 책이 많겠다. 책이 많은 데는 도서관, 교서관. 조선시대 왕의 교서를 작성합니다. 왕의 교서는 예문관. 예문관은 왠지 예교가 있을 것 같죠? 예교 많은 왕이다. 예문관. 예문관은 왕의 교서. 36번에 조선시대 이번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 외교문서는 승문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외교문서는 승문원. 도적을 체포하는 기관은 또 무엇일까? 도적을 포박한다. 포도청이지요. 그레이프 아닙니다. 37번 역사서 편찬 기관. 조선시대 때요. 춘추관에서 실록을 편찬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조선시대 때 기관은 한성부다라고 하죠.
38번에 지방행정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은 고려와 달리 일원화되었죠. 고려는 5도와 양계로 2원화되어 있는데 조선은 이걸로 1원화, 8도로 1원화되어 있죠. 39번에 8도에 파견된 지방장관, 조선의 도의 지방장관을 관찰사다라고 하죠. 8도를 총괄하고 그 이하의 부목군현의 우두머리들인 수령의 업무를 감독하는구나. 40번 벌써 나왔네요. 각 군현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수행하는 사도, 얘들 뭡니까? 수령이라고 하죠.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다. 이 수령이. 그렇다면은 이것이 소멸되는구나. 조선은 바로 속현이 소멸되었구나.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죠. 41번 조선이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닌 곳에 임명한다. 내 출신 지역이 아닌 곳으로 파견되어야 하지요. 피하는 거니까 서로 피해야 권력의 결탁이 없겠다. 상호간에 피하자. 상피제. 42번 수령이 7가지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령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의 수령칠사. 이 수령칠사는 농부간호사 군악. 농부간호사가 지나가는구나. 농은 농업을 증진시키자. 부는 부역을 균등하게. 간은 간사한 무리들을 제거하자. 호는 호구를 증진한다. 사는 사송을 간결공정. 군은 군대를 잘 관리하자. 학은 유교학문을 진흥시키자. 수령칠사입니다. 47번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이런 직책. 이들은 토착인들인데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아니지요. 자, 이들은 육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세습적인 아전이다라고 불립니다. 바로 조선의 향리를 지칭하죠. 조선의 향리는 고려에 비해서 지위가 격하되었다. 44번 조선시대 군현 이하의 행정단이 향촌 말단을 관리한대요. 면리통. 조선은 면리통으로 군현 이하도 세분화시키죠. 가장 말단 이 중에서 통인데 45번에 5집을 한 통으로 묶었다. 그래서 5를 하나로 묶었다. 오가작통법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을 속속들이 통제 관리하겠다라는 중앙집권적 질서 유지 목적이죠. 46번 향촌 유력자들이 만든 조선의 자치기구. 자, 이 향촌 유력자들이 유향소 또는 향청을 만드는데 핵심 직책으로서 좌수와 별감이 있네요. 47번의 답이네요. 유향소, 향청. 그리고 직책은 좌수, 별감. 좌수, 별감 나오면 유향소. 48번 유향소와 정부 간에 연락을 하고 통제하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유향소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는 조선 중기로 조선 중기 선조 때 여기 없어질 건데요. 경제소라는 기구, 유향소 통제기구입니다. 49번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한다. 이것을 우리는 양인 개병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양반들은 면제가 되겠죠. 현직 관료와 학생인 양반들은 면제가 된다. 하지만 원칙상은 모두 다 군역의 대상이다. 50번에 조선 전기의 중앙군. 조선 전기 중앙군이면은 오위인지 오군영인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조선 전기면은 오위입니다. 이거 세조 때 만들어요. 군사제도 조선 전기 때 얘기는 세조 때 만든 것들이 좀 많아요. 이 오위에는 정군, 갑사, 특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군은 의무군이에요. 갑사는 직업군인. 이렇게 나뉩니다. 51번에 그 개념을 물어보는데요.
군역의 대상에서 현역군인, 의무군인데요. 바로 앞서 본 것처럼 정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역의 대상이 돼서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정군들이. 자, 그런데 군역에 정군 말고 비용을 보조하는 이런 보인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런 법을 우리는 52번에 정군과 보인을 편성하는 이런 구체적인 의무 군역 제도를 보법이라고 하죠. 보이니까 보법이다. 세조 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오위, 보법 다 세조 때. 53번 세조 때 또 만들었다. 지역 방어 체제. 지방을 어떻게 방어할까? 이 지역을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방어할 수 있게끔 군사를 확충하는 이런 소규모 지역 방어 체제, 진관 체제. 지역 방어 체제가 바로 진관 체제입니다. 세조 때. 54번. 자, 이 진관 체제가 조선 중기에 바뀌네요. 명종 때. 유사시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해 주어서 여러 군사 그 숫자들을 통괄해서 지휘하도록 하는 조선 중기 때 재승방략 체제. 재승방략 체제 조선 중기 명종 때 중앙에서 장수 파견. 55번 조선 전기 지방의 예비군들이에요. 지방의 예비군 조선 전기 때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 노비 등등의 여러 잡스러운 출신들까지 모두 묶었다. 바로 잡색군이라고 합니다. 56번 교육 얘긴데요. 유학교육. 1번에 중앙교육기관으로서 중앙에 설치한 중등교육관 최고학부 말고요. 바로 사부학당이 있고요. 지방에 설치한 군현 단위에 설치한 향교가 있죠.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면 중앙정부에서 교수와 훈도도 파견해 줍니다. 57번 최고위 국립교육관인데요. 이거는 고려시대 후반부 때 성균관으로 계층돼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죠.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과거 시험과도 관련 있구나. 생원과 진사 바로 소과 합격자들이에요. 알성시는 성균관에서 본 부정기 시험이고요. 권당은 성균관에서 학생들이 휴업을 하면서 왕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균관과 관련이 있구나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 58번 과거 시험에는 조선은 문과의 예비 시험인 소과가 있죠. 소과의 종류로서 경전을 물어볼 것이냐, 문장력을 볼 것이냐 각각 생원과와 진사과라고 하죠. 생원과가 경전, 진사과가 문장. 59번 과거의 1차 시험을 의미하는데 1차와 2차가 보통은 있는데 3차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일단 1, 2차부터 보자. 지역 인구 비례로 뽑는 초시가 있고요. 2차는 성적 순으로 보내요. 복시. 1차 시험 초시, 2차 시험 복시. 60번에 3차 시험도 있는 경우가 있네요. 3차 시험은 문과와 무과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주도해서 순위를 매기는 이런 시험이죠. 전시라고 하죠. 국왕주도 순위 결정전 전시 3차 시험. 61번에 부정기 과거 시험의 일종입니다. 성균관 유생의 특권으로서 앞서 봤었는데 알성시라고 있었죠. 성균관에서 보는 시험이다. 부정기 시험이에요. 정기 시험도 있겠죠. 63번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62번에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마찬가지로 부정기 과거 시험인데요. 이는 바로 증광시다라고 합니다. 부정기 시험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성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성균관과도 관련 있다. 63번에 그렇다면
정기과거 시험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식년시라고 하죠. 하지만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과거 시험입니다. 식년시 3년마다 정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